자, 다음은 7번째 스텝인 요 리플렉션 부분이고요. 요거거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요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오픈GL을 사용해서 배웠던 레스터라이저 부분에서 사실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렵고 우리가 이 레이트레이싱 기술에서는 조금 더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RTX 레이트레이싱이죠.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과 같은 칩들이 이제 이런 효과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용이하게 하드웨어적으로 설계를 해 놓은 그런 어떤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U에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전통적인 렌더링 파이프라인만 가지고서는 이런 효과를 계산을 하기가 어렵고, 이런 효과는 레이트레이싱 기법을 통해서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에서는 활용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게임과 같은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걸로 이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론을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리플렉션 효과, 즉 거울과 같은 물체, 그렇죠? 어떤 다른 물체가 반사돼서 보이는 물체를 어떻게 계산을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얘도 이론적으로 간단하고 코드도 그렇게 많이 수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위에 부분 대부분 다 되어 있어서 많이 안 건드릴 거고, 자,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알베도가 아까 디퓨즈, 스페큘러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를 컨트롤하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번째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물체가 얼마나 반사도가 높은지를 컨트롤하는 파라미터로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2에서 벡터3F로 자료형을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계산은 사실 요 캐스트 레이 부분에서 다 추가가 됐어요. 자, 요게 좀 핵심적인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뎁스라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뎁스라는 거는 우리가 몇 번 물체를 몇 번 튕길 거냐,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저 뎁스가 우리가 뭐 섀도우 매핑 할 때 배웠던 그 뎁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물체가 몇 번 튕기냐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빛은 굳이 여기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고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1번 구가 2번 구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1번 구가 내가 반사도가 높은 물체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2번 구가 1번 구에 반사돼서 카메라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반사도가 높다는 거,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그란 거울이 있으면 이 2번 구가 이렇게 반사돼서 카메라에 보일 겁니다. 아까 이 그림을 보면, 그쵸? 이 빨간 구가 이 구에 반사돼서 카메라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는 우리가 섀도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빛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자, 사실은 이 2번 구가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 데에 비치는 위치에 있는 빛이 여기에 부딪혀서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카메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1번, 2번, 3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2번 구를 1번 구 표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레이트레이싱은 반대 단계라고 했죠. 자, 여기서부터 쏴서, 숫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이트레이싱은 이렇게 쏴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빛에 닿는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얼마까지 튕겨서 확인을 할 거냐, 이게 바로 뎁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3번까지 튕겼는데 여기에 구가 하나 더 있고 빛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림자가 졌을 거고 이 1번 구에서는 2번 구의 그림자 영역이 튕겨져서 보이겠죠. 그리고 이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빛을 무한번 튕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무한번 빛을 튕겨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빛을 몇 번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색깔을 결정을 할 거냐 하는 게 바로 이 뎁스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종료 조건이 뭐죠? 리턴하는 조건이 뎁스가 4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인터섹트 되는 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때 종료하게 돼 있죠. 즉 아무리 많이 튕겨도 4번 튕기는 것까지만 우리가 반사 효과를 위해서, 사실은 반사 효과를 위해서죠. 뭐 대부분 반사 효과를 위해서인데 를 위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각 뎁스마다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냐면 여기 요 세 줄이 되겠습니다. 얘도 되게 간단한데요. 이 간단한 이유는 사실 처음에 강의 자료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리커시브하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에 빛을 쐈어요. 그러면은 그 레이가 들어오는 이 디렉션하고 물체에 부딪힌 점의 노마를 가지고 리플렉션 벡터 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 R 벡터와 물체가 부딪힌 원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이제 수치적인 어떤 에러 보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얘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포인트에서 리플렉션 되는 디렉션 방향으로 다시 한번 레이를 쏘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뎁스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에요. 물체가 부딪히면 걔가 반사되는 빛을 다시 한번 캐스팅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체 자체에 부딪혔을 때의 색깔은 아까처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리커시브하게 우리가 리플렉션, 계산한 이 리플렉션 컬러를 마지막 최종 컬러에다가 이 두 번째 알베도 팩터랑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얘를 다시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는 조금 별표를 쳐두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T는 신경 쓰지 마시고 R하고 S들만 계산을 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 리플렉션 벡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레이를 캐스트를 하고 이 밑에 있는 요 나머지 요 색상 계산 부분이 바로 여기서의 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리플렉션 벡터에서 캐스트 레이를 다시 한번 호출을 했죠. 캐스트 레이, 리커시브하게 호출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다시 한번 리커시브한 빛을 캐스팅하고 또 그 점에서의 색깔 위치를 계산을 하고, 색깔 위치? 이상하죠? 그 위치에서의 색깔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픽셀의 색깔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자, 2번 구가 1번 구에 부딪혔을 때의 색깔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뎁스를 하나 더 들어가면서 색깔을 추적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끝이에요. 간단하죠. 끝이고, 우리가 이 효과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이 미러라는 매테리얼을 추가를 했는데, 이 미러는 보시다시피 자, 지금 첫 번째 인자가 알베도 맞죠? 네, 알베도. 여기서 보면 스페큘러하고 저 세 번째 텀 리플렉션이 좀 높게 돼 있죠. 스페큘라는 10으로 1을 넘는 값을 줬고 얘는 0.8을 줬습니다. 디퓨즈는 없고요. 즉 저 물체 자체가 반사하는 거는 거의 없고 거의 이제 다른 물체를
반사하는 역할만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물체를 정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체적인 색깔은 그냥 흰색으로 줘서 색깔에 영향이 없도록 했고, 샤이니스 굉장히 높은 값을 줬죠. 그래서 4개의 구 중에 이 2개의 구를 우리가 미러로 정의를 한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커시브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결과적으로 요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구하고 요 구가 이제 우리가 거울로 정의를 한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빨간 구가 여기 부딪혀서 카메라로 돌아오는데, 지금 요런 간단한 2단계는 아니죠, 사실. 여기가 어떤 색깔일지를 또 다시 한번 리플렉션을 통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요 픽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에도 모두 그림자가 져 있고, 이 안에도 다 스페큘러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리플렉션 효과는 리커시브하게 어떤 점이 우리가 리플렉션에 의해서 어떤 색깔이 될지를 결정을 하려면 한 번 더 튕겨봐야 되고, 거기서 또 튕겨봐야 되고, 또 튕겨봐야 되고, 섀도우 계산하기 위해서도 튕겨봐야 되고, 어떤 빛이 얼만큼 효과를 주는지 계산을 위해서도, 디퓨즈 톤 계산을 위해서도 튕겨봐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뎁스 단계를 사실상 무한정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단계를 한 4단계 정도로 둬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씬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뎁스를 적게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뎁스를 한 번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기가 어렵네요. 아마 요거를 잠깐 다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보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아웃 해서 뎁스를 최대 한 번까지만 한 거고, 얘는 4번까지 한 거거든요. 차이가 잘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해보는 거라서. 얘가 아웃 뎁스를 4까지 하는 거거든요. 씬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여기서 튕겨서 색깔 차이가 좀 나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뭔가 힌트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클라스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네, 말 나온 김에 바로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뎁스 플러스 1을 인자로 넘겨줬어야 되는데, 뎁스 플러스 넘겨가지고 조금 잘못 동작하고 있었고, 뎁스 값이 증가를 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뎁스 값이 증가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쵸, 결국에는 씬 인터섹트가 아닐 때까지 무한하게, 실제로 무한하게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최종적으로 아웃 4로 얻은 게 사실은 가장 퀄리티가 좋은 결과였고, 얘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증가를 하게 시켜 놓으면은 이제 아이고 어딨죠? 얘가 실제 아웃 1이고요. 아웃 1이고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차이를 보이시죠? 지금 여기
구를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나머지 구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왜 그러냐? 그쵸? 여기서 더 튕겨가서 이 구에도 뭐가 부딪히는지를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루프를 못 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얘를 늘리면 늘릴수록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뎁스 값에 따른 차이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짜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많이 있었네요. 저 부분을 테스트할 생각을 못 해봤네. 아무튼 그래서 요게 이제 스텝 7 리플렉션 부분이었고, 스텝 8번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스텝 8번은 리프렉션, 우리가 반사와 굴절 얘기하잖아요. 즉 굴절 부분, 굴절 효과를 구현을 하는 부분이고, 굴절 효과까지 구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물체가 그냥 단순히 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물이 가득 찬 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스넬의 법칙 여러분 배웠죠? 이렇게 이 매질의 속성에 따라서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달라지는 이런 법칙을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정의를 해야 우리가 이 굴절 효과를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볼 겁니다. 스넬의 법칙만 적용을 해주면 되고, 스넬의 법칙 잘 코드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계산한 요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부분에서는 여기 이 리프렉션 리프렉션 방향과 뭐 리프렉션 원점을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 리프렉트 컬러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캐스트 레이를 통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얘도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 이런 거죠. 그림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어떤 물체가 이제 이런 물체가 이제는 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서 반사되는 빛이 있고, 아까 T였죠. 자, 이렇게 굴절되는 빛이 있습니다. 얘네 둘을 다 쏘는 거예요. 리커시브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시작해서 요 레이 캐스트를 두 개 다 한다는 거예요. 아까 리플렉션만 우리가 구현을 했을 때는 여기서 요렇게 가는 방향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캐스팅, 그러니까 리커시브하게 캐스트를 하도록 해뒀는데, 이번에는 굴절 효과에 따라서 얘까지 캐스팅을 하도록 해서 브랜치를 두 개로 나눠서 리커시브하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 다시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아까 여기서 RTS0, 여기서 다시 RTS1으로 가는 게 이 R과 T가 여기서 리플렉션, 트랜스미션, 리프렉션에 대한 이런 도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나머지 부분은 별거 없고, 결국에는 아까 스넬의 법칙에 의한 리프렉트 함수를 이렇게 구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스넬의 법칙을 코드로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두 물체 이제 매질에 따라서 각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제어하는 파라미터가 여기 리프렉티브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에 따라서 물체가 들어간 대로 쭉 갈 수도 있고 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요 파라미터로 조정한다. 요 정도 개념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함수 부분에 보면은 이제 미러 말고 글래스라는 거를 추가를 했고, 얘가 이제 굴절이 많이 되는 물체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파라미터 알비도를 0.8로 해놨죠. 그래서 물체 하나를 여기 요 두 번째 구를 미러에서 이제 글래스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면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브랜치가 두 개로 늘어나니까 굉장히 느려졌죠. 뎁스는 바꾸지 않았을 텐데, 그쵸?
느려졌는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out.ppm 파일을 보면 자 이렇게 얘가 지금 리프렉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얘가 이제 이쪽에 보이고 있고 얘가 이쪽에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굴절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둘 다 투명한 식으로 보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물체를 반사하는 성질이 강한 메테리얼이고 얘는 단지 얘가 투명하게 이제 굴절돼서 보이는 이게 지오메트리가 구기 때문에 왜곡이 많이 돼서 보여서 그런 거지 이 반대쪽에 있는 물체가 비쳐서 보이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리프렉션을 추가시킨 8번째 스텝의 코드였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요게 8번째 리프렉션이었고 마지막 이 스텝 5타인데 스텝 9에서는 비욘더 스피어라고 해서 지금 요 구 말고 요 바닥면까지 추가를 해 놓은 건데 저도 제 기억에 아마 저거를 구현을 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번째 식에서는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지금까지는 구만 사용을 했죠. 어딨죠? 스피어만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닥에 체커보드 패턴을 볼 수 있는 걸 하나 추가를 해뒀습니다. 근데 얘는 그쵸 우리가 별도로 지오메트리를 정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바닥 면에다가 체커보드만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얘를 말하자면 하드 코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씬 인터섹트 부분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그냥 체커보드를 정의를 해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는 좀 개념이 다른 게 빛을 쏴서 부딪히면은 그 색깔을 표현을 해서 있다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지오메트리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번에는 옆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구가 있을 때 이 어떤 픽셀에 레이를 쐈을 때 여기랑 부딪히면 그냥 이 색깔을 뭘로 해라 라는 것만 정의를 해주면은 우리가 바닥면을 화면에 픽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여기 그냥 체커보드가 뭐 바닥에 이제 마이너스 10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아닌가? 0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했던 것 같네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4 위치네요. y가 마이너스 4 위치. 그러니까 카메라 눈높이가 이제 0인데 거기서 아래쪽으로 4만큼 내려간 위치에 있고 요거는 그냥 체커보드니까 그 격자마다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렌더링 해보면은 그냥 지금까지랑 똑같은데 바닥에 이제 체커보드 하나만 추가가 된 거예요. 마지막 건 꽤 오래 걸리네요. 여러분들은 디버깅 모드로 릴리즈 모드로 돌리셔도 될 겁니다. 코드에 문제가 딱히 없는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G가 그러니까 나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아래쪽에 이제 그림자 효과도 잘 나타나는 거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3개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자가 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신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정도 이미지가 이렇게 짧은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오메트리 자체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로 정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얘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시키려면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보죠. 여기서 보면은 이 오리가 있죠. 이 오리 모델을 외부에서 모델링해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이 오리는 버텍스하고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카메라에서 빛을 쐈을 때
이 오리의 어느 부분에 부딪히는지를 이 모든 삼각형을 루프를 돌면서 어느 삼각형에 부딪혔는지를 체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요. 9는 우리가 원점하고 라디우스만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 오리지널 디렉션을 받았을 때 부딪힐지 안 부딪힐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 번의 코드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버텍스하고 삼각형들로 이루어진 모델에서는 모든 삼각형을 돌면서 걔가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 사실은 강의 자료에서 제가 그냥 넘어갔던 이 뒤쪽에 있는, 죄송해요, 여기 있는데, 이 강의 자료 뭐 21, 22페이지 이쪽에 있는 이 베리센트릭 코디네이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삼각형과 레이가 부딪히는지, 그리고 부딪혔다면 정확히 그 부딪히는 지점이 어딘지를 계산해주는 이런 수학적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근데 뭐 그 뒤에 과정은 똑같아요. 뭐 리커시브하게 레이를 요 위치에서부터 또 싸가지고 뭐 다른 데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계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레이 트레이싱 기법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는 뭐 뒤에 이제 많은데 별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하도록 할 거고, 자, 요게 이제 그런 거죠. 아까 HVB 하이라키컬 바운딩 볼륨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레이를 하나 딱 쌌을 때, 아이고 죄송해요,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물체 중에 뭐랑 부딪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6개의 물체를 다 루프를 돌면서 부딪혔냐 안 부딪혔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씬에 물체가 어떻게 존재해 있다는 걸 알면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빠르게 탐색을 할 수 있다, 빠르게 인터섹션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요즘 사용하는 저런 렌더링 엔진에서는 다 적용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 강의 자료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면은 더 많은 내용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요거 지금 제가 별표 쳐 놓은 요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